자, 과일궁합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자, 과연 어떻게 드시면 안 되는지 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과일이 독이 되게 먹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약이 되게 먹는 방법. 이렇게 먹어야 건강하다. 허버트 M 쉘턴 박사님의 책에서 여러분들이 과일 궁합에 대해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과일은 단독으로 과일만으로 하늘마을 버전처럼 저녁에 단독으로 과일만으로 식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저녁에만 드시라는 건 아니지만, 자, 그런데 특별히 저녁에 드시면 더 좋죠. 해독 타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침에 일어나면 백가죽 등가죽이 달라붙으면서 쓰워라 배고파 죽겠어요 원장님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가장 잘 아사 직전 3일 동안 과일식하고 나면 무슨 증세가 와요? 아사할 것 같아요. 그죠? 쓰워라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그 아사하시면 그때가 아싸 하고 여러분의 모든 세포가 살아난다 그랬어요. 아사와 아싸를 기억하세요. 아셨죠? 아유 재밌다. 자, 과일은 과일만 단독으로 식사하시는 게 상당히 좋으신데요. 특별히 과일 속에 있는 주석산, 구연산, 유기산 성분들은 전분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예를 들면 빵이나 고기 이런 것과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란과도. 당분도 단백질이나 전분과 혼합하지 말아야 되고, 아보카도와 올리브유도 단백질과 혼합되지 않습니다. 자, 과일은 입에서 소화될까요? 장에서 소화될까요? 위에서 소화될까요? 곧장으로 갑니다. 기억하시려면. 과일은 단당류이기 때문에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안 쓰기 때문에 입과 위에서 주무르지 않고 어디서? 곧장으로 갑니다. 저 공부 잘했겠죠? 여러분들에게 세뇌를 잘 시키죠. 과일은 입과 위에서 전혀 소화가 안 되고 필요한 약간의 소화를 할 수 있는 장으로 곧장 직진입니다. 위에서 많은 소화 시간이 필요한 다른 음식과 같이 먹으면 부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 저지방 채식을 하는데도 여러분들의 혈액에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온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음식 먹는 식사법과 배합법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음식이 부패되게 드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탄수화물과 드실 때는 유기산이 많은 과일은 같이 드시는 게 아니라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아니라 먼저 드셔야 돼요. 15분이나 30분 전에 드셔야 합니다. 아셨죠? 과일 디저트로 드시는 거죠? 안 돼요. 그러면 언제? 식전에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음식이 소화되는 동안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탄수화물과 과일을 같이 먹으면 박테리아 분해가 일어나면서 안에서 부글부글 부패되기 시작하면서 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 르키거 신드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 발암물질이 생성이 되기도 하고 변비가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루에 3끼를 먹고 식사 중간중간에는 심지어 사과 1개라도 먹지 않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방종의 최대 한계점이 되어야 한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과 1개도 식 안에는 드셔야 된다 말아야 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땅콩 1개는요? 그런데 저녁에 배고프다고 땅콩이 비닐에 챙겨가셔가지고 몰래 드셔가지고 그 다음날 방구대장 뿡뿡이로 오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아셨죠? 예. 자, 특별히 과일을 간식으로 먹는 것은 위가 먼저 먹은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이에, 다시 말하면 연동운동을 해서 위가 주무르는 동안 뭐가 돼요? 다 부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과일과 채소를 드셔도 음식물 배합법이 잘못되면, 순서가 잘못되면, 그래서 가지야마 시즈오 박사님이 왜 음식물 먹는 순서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셨는지 알아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그 책에도 약간 고쳐야 될 점이 있는데 과일을 디저트로 드십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예, 첫째는 이 과일과 채소 1번 바다의 채소, 해초류들 먹고, 2번 버섯은 언제 먹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해초류는 언제 먹어요? 자, 바다의 채소들도 1번입니다. 밭의 채소들도 1번. 바다의 채소들도 1번입니다. 자, 버섯 언제 먹어요? 1번입니다. 예, 그리고 저기 뭐 해초류들 각종 미역, 다시마, 톳 언제 먹어요? 1번입니다. 자, 2번은 뭐죠? 두부, 콩단백질. 단백질이 2번입니다. 3번은요? 밥만 단독으로 탄수화물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하늘마을에 오시면, 처음에 오시면 다들 생소해하세요. 접시에 밥이 없네. 하늘마을에서는 밥을 안 먹나? 안 드세요, 여러분? 어떻게 드세요?
예, 처음에는 샐러드를 먼저 다 드셔서 배를 불리시죠. 60% 정도. 예, 그래서 배변의 크기가 그냥 원활하게 나오도록. 그 다음에 2번이 단백질 음식 드시고 마지막으로 3번 밥만 가셔서 볶음국식이나 밥을 감자나 고구마나 전분기가 많은 음식을 맨 마지막에 단독으로 드십니다. 밥 한 숟갈, 반찬 한 숟갈. 밥 한 숟갈, 반찬 한 숟갈이죠? 그러면요? 예, 자 이제 아주 모범생들이십니다. 단호박이 언제일까요? 단호박, 감자, 고구마. 전분기가 많은 탄수화물은 언제? 밥 먹는 때. 전분기가 많은 탄수화물은 3번입니다. 아셨죠? 이렇게만 하셔도 인슐린 저항성이 많이 없어지면서 당뇨병이 쑥쑥쑥쑥 치료가 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과일을 간식으로 먹는 것은 위가 먼저 먹은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서 위에 계속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부패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일은 어떻게 먹는다? 과일 단독으로 식사를 하십니다. 두 번째, 과일을 주스로 먹어서 위궤양이 생기는 분들이 많아요. 장상피 화생이 생기는 분들이 많아요. 녹즙, 예, 특별히 녹즙은요 흰쌀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이 저탄고지 식사를 하셔서 이 고기나 생선을 많이 드신 분들은 녹즙이 섬유질이 많아서 분해하기도 하지만 장의 염증들을 잡아주긴 하지만 자 과일 주스가 얼마나 해로운지 보세요. 여기 과일을 있는 그대로 먹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안 먹는 것보다 낫겠지만 자 간식으로 많은 과일 주스를 마시는 습관은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소화불량을 초래합니다. 소화불량을. 자, 로버트 윌터 박사에 져서 정확한 건강 과학에서 주스를 마시는 유행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보세요. 녹즙도 들어갑니다. 건강을 회복하려고 먼저 의학적으로 후에는 수치료를 통해서 노력한 결과 로버트 윌터 박사가 음식에 대한 식욕은 갖게 됐는데 문제는 위장염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만족하지 않는 대식가가 돼버렸어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윌터 박사가. 갈증으로 인한 고통이 항상 심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또 물을 싫어해요. 여러분들의 공통점이죠. 국도 들어가고 이온 음료도 들어가고 음료수도 들어가는데 물을 안 마고. 예, 그래서 닥터 로렌 데이비 박사가 유방암에 생기는 원인 탈수에서부터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면 이미 여러분의 세포는 말라 죽어 있어요. 기근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마르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몇 컵? 예, 식사하기 1시간 전에 물 몇 컵? 2컵. 자, 식사하자마자 물 몇 컵? 예, 맞습니다. 공복 시에 드시는 거예요. 식후에 바로 물 드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국물 있는 거 많이 안 드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수분이 부족하면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암이 온다는 사실, 만성질환이 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저는 물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닥터 로렌데 박사가 이 벤방겔리지 박사 세미나에 가서 이 심각한 유방암에서 구제된 그 치료법이 바로 그 식단에 뭘 첨가했기 때문에 세포의 탈수를 없애는 물을 첨가했더니 로렌데 박사가 그 어떤 천연 치료 방법도 약발이 없었는데 물을 넣었더니 그제서야 이제 회복이 쑥쑥쑥쑥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서도 채소도 먹고 과일도 드시는데 물을 안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세포를 가장 맑게 하는 물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가장 좋은 혈액정화제. 자, 그런데 윌터 박사님이 이랬어요. 물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과일이 훨씬 좋다는 것을 배운 후기 때문에 시원한 과일 주스를 틈틈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갈증을 채울 수 없었고 그것이 위에서 드디어 발효돼서 다른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경성 허기로 인한 열의 만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궤양이 생기고 위장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윌터 박사는 채식을 단념하고 육식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채식이 원인인 줄 알고. 그래서 그런데 채식으로부터 전화했더니 윌터 박사를 구제했는데 이것은 채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루 한 번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간식으로 과일 주스를 섭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일을 어떻게 드시는 게 좋다? 주스로 드시는 게 좋다? 녹즙으로 드시는 게 좋다? 이게 섬유질이 없이 드시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스를 마시는 것은 좋은 식단이기도 하지만 가장 나쁜 식단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먹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주스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소화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녹색 채소가 견과류와 이상적인 배합을 이루지만 신과일과 채소는 궁합이 맞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야채와 생과일이 섞이면 화학작용이 일어납니다 했더니 이런 걸 넣으면 안 되는 줄 아세요. 자, 여기 보니까 녹색 채소가 견과류와 이상적인 배합을 이루고 신과일, 여기 오렌지,
레몬 이런 애들도 채소와 녹색 채소와 궁합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단백질 견과류를 언급하는 것이지 코코넛이나 밤이나 도토리 같은 전분 견과류는 아니에요. 예, 누군가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도토리 넣어도 돼요? 안 돼요. 전분 견과류는 안 됩니다. 탄수화물적 견과류는 안 돼요. 코코넛, 예를 들면 밤, 도토리 같은 전분 견과류는 안 됩니다. 녹색 채소와 궁합이 안 맞아요. 그런데 뭐는 맞아요? 신과일도 일반적인 아몬드 슬라이스 여기 보이시죠? 이런 애들은 궁합이 맞아요. 예, 단백질 견과는 이거 좀 어려우십니까? 예. 그래서 달콤한 과일과 견과류는 맛있는 풍미가 다 어우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금지할 만한 혼합 형태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마지막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자, 여기 또 궁합이 안 맞는 애들, 궁합이 맞는 애들을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우유보다 단백질을 더 많이 함유한 아보카도. 예, 아보카도는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다른 단백질과 혼합하지 말아야 돼요. 닭가슴살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가 넣으면 안 돼요. 계란 샐러드 하실 때 여러분들 계란 슬라이스해서 넣으시는 분들 많죠. 아보카도하고 궁합 안 맞아요. 예. 지방이 풍부한 그들은 역시 다른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합니다. 산성과일과 혼합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이 지금 아보카도하고 산성과일, 신과일들은 궁합이 맞아요. 그런데 단과일은 궁합이 안 맞아요. 자, 아보카도랑 단백질, 뭐 닭가슴살이나 계란이나 얘는 안 맞아요. 그런데 또 뭐 신과일은 궁합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나나, 망고, 포도, 무화과 같은 단과일하고는 아보카도가 궁합이 안 맞아요. 자, 우리 이모님들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산성과일과 혼합하는데 아무런 반대가 없는데 맛이 단 과일과 아보카도 궁합은 안 되고, 그리고 아보카도하고 견과류도 가급적이면 혼합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소화가 생리학적으로 잘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파파야는 소화 효소가 많기 때문에 고기랑 먹어도 됩니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파파야는 단백질의 소화를 돕는다는 논쟁이 상당히 많은데 파파야를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도록 했지만 혼합이 지혜로운 혼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파야에 단백질을 돕는 효소가 있는 것은 맞지만 단백질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될 또 다른 이유는 소화제의 사용은 건강을 추구하는 자의 소화력을 끊임없이 약화시킵니다. 만약 소화하는 데 문제가 생겼다면 소화불량의 원인을 제거하고 나서 회복과 개선을 위해서 소화 조직에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고, 파파야가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효소가 있다고 할지라도 단백질하고 같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소화력이 약한 분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음식 궁합에 대해서 조금 어렵지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입니다. 단과일하고 신과일은 같이 먹는다, 먹지 않는다? 먹지 않는다. 가장 예를 들어 오렌지하고 바나나 드시면 가스 차가지고요. 한 20-30분 있으면 난리가 납니다. 배가 뒤집어져서. 자, 단과일과 신과일을 독이 되게 먹는 방법, 약이 되게 먹는 방법 기억하세요. 그래서 대추야자, 그리고 무화과, 그리고 바나나 같은 단과일은 자, 산성이 많은 신과일, 오렌지, 그 다음에 자몽, 그리고 파인애플과 같이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같이 궁합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설탕, 꿀이나 다른 단 것을 자몽과 곁들이는 것도 안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좋은 과일 궁합에 대해서 설명, 사실은요, 어려우시면 이거 기억하세요. 그냥 과일 한 가지만 드세요. 예, 과일은 단독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것저것 어려우시면. 그래도 한번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과일 식사는 저녁에 하도록 추천한다.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하늘마을에서 왜 저녁에 과일식을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해독과 더불어. 자, 과일에 설탕을 첨가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자, 궁합이 맞는 과일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렌지, 그리고 자몽, 그리고 포도의 궁합은 맞습니다. 또 복숭아, 살구, 무화과, 단과일들끼리 맞습니다. 궁합이 좋습니다. 망고, 체리, 살구 궁합 맞아요. 오렌지, 파인애플, 포도 궁합 좋아요. 체리, 살구, 자두도 궁합이 괜찮습니다. 체리, 복숭아, 오렌지 요거는 조금 아리까리하죠. 예, 아리까리한 애들 있죠. 예, 요것도 궁합이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몽, 사과, 오렌지도 궁합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왜 헷갈리냐면 예를 들어 사과는 단맛도 나고 신맛도 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세요. 자, 마지막으로 바나나, 배 얘는 다 뭐예요? 달아요.
근데 포도가 사실은 달아야 되는데 실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헷갈려요. 그죠? 그래서 너무 안 익은 과일은 조금 숙성이 된 다음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사과와 포도, 자몽의 궁합도 좋습니다. 바나나와 감, 대추의 궁합도 단 것끼리. 망고, 체리, 살구도 궁합이 좋고, 사과, 포도, 대추도 궁합이 좋고,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요거 한국에선 보기 어렵죠? 파파야죠. 파파야하고 감하고 배는 다 단 애들끼리 궁합이 좋고요. 바나나와 배와 무화과는 어때요? 다 단 애들이죠.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과일을 약이 되게 먹는 방법이 있고 독이 되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자, 오늘 조금 길었죠? 오늘 좀 새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조금 많은 좀 것들을 얻으려서 뭐가 기억에 남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 괜찮으세요, 다들? 예, 열심히 적으셨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한 번 더 리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부님도 계시고 수녀님도 계시고 하늘마을이 정말 아름다워요. 또 지난번에는 스님도 계셨어요. 목사님도 계셔가지고 한 테이블에서 드시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늘에 가면 우리가 이러지 않을까요? 예, 종교가 우리를 편파적이고 이렇게 분리하는 벽이 아니라 종교는 우리를 더욱 좋은 사람이 되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네. 자, 오늘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녀님들이 좋아하시겠는데요. 이혜인 수녀님의 시입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낭낭한 목소리로. 다 웃으시네. 저 제법 낭낭한데. 기도로 마음을 여는 이들에게 실록의 숲이 되어 오시는 주님. 제가 살아있으므로 살아있는 또 한 번의 새날을 맞아 오늘은 어떤 기도로 바쳐야 할까요? 제 작은 머릿속에 들어간 수천 갈래의 생각들도 저의 가슴 속에 풀잎처럼 돋아나는 느낌들도 오늘은 더욱 새롭고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도 함께 살아가는 이들도 오늘은 더욱 가깝게 살아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오늘 하루 제게 맡겨진 시간의 옷감들을 짜투리까지 아껴 쓰는 알뜰한 재단사가 되고 싶습니다. 너무 예쁘죠? 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하기 싫지만 꼭 해야 할 일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슬기를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밖에는 없는 것처럼 올인하는 아름다운 열정이 제 안에 항상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소서. 자, 여기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남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기억할 수 있는 건강한 기억력을 주옵시고 우리는 대부분 남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까먹어버려요. 그죠? 그런데 제가 남에게 베푼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큰 것이라도 잊어버릴 수 있는 건망증이요. 아름다운 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이런 건망증은 아름다운 건망증이래요. 이런 아름다운 건망증을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의 숲속에서 제가 원치 않아도 어느새 돋아나는 우울의 이끼, 욕심의 곰팡이, 교만의 넝쿨들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참 이거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 일기장을 보는 것 같아서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이러한 제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어가는 꿋꿋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소서. 정말 너무 좋죠. 예, 이런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